자, 그 어학연수의 본질에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어학연수의 본질은 어학 실력을 올리는 거죠. 예. 369, 12 중에서 어학연수를 기간을 고르는 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국가를 선택하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내 영어 실력 어디까지 올릴 거냐에 대한 목표,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러면 그 목표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그 목표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학 실력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뭐 잘한다? 뭐 좀 잘한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한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측정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내 어학 시험, 어학 능력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근데 토익이 가장 많죠. 그런데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워낙 학원에서 그 강사들이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높은 것과 내 어학 실력은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비례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의사소통에서, 말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음성 언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그래도 OPI라는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일부 강사들이 몰직하게 점수만 올리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줍니다. 예, 나는 무직자이면서 학생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설문조사를 끝내고 나면 나오는 문제가 질문이니 이렇게 단순해질 테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해 봅시다라고 점수 올리기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시험을 친다고 봤을 때 그 인터뷰 형식으로 보는 시험 오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오픽에서 말하는 그 레벨이 나의 목표와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픽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소개, 오픽이란 뭘까요? 라고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쭉 내려가 보면 맨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픽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또 나오네요. 오픽이란 말에 ACTFL이라는 말이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도 보면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라고 돼 있고 오픽은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응시자의 녹음 내용은 ACTFL 공인 평가자에게 전달되며 이는 ACTFL Proficiency Guideline Speaking의 기준에 따라서 Novice Low에서 Advanced Low까지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갑자기 오픽 이야기가 나오다가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ACTFL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레벨이라는 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오펙이랑 레벨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등급책 제가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오펙에서 레벨 리스닝 등급 체계를 보면 Novice에서 Intermediate, Advanced, Superior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우리가 컴퓨터로 측정하는 시험 같은 경우는 Advanced까지는 측정을 못합니다. Intermediate까지밖에 측정을 못해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Intermediate High가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컴퓨터로 보는 오픽 시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레벨이 Intermediate High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서 간단한 문장의 단위의 말을 쉽고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어의 어휘와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 한계로 이해하는데 조금 더 잘하는 사람, advanced, 네이티브 비슷한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죠. 네, 내가 어학연수를 갔는데 갔다 와서 내가 intermediate high 정도, 한국에 있는 그 강사들이 얘기하는 요령을 거치지 않고 이 정도의 내가 수준으로 듣고 말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한 자료는 오픽에서 이 오픽 사이트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이 오픽 사이트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이 오픽이라는 시험을 평가하는 단체인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 ACTFL이라는 단체를 가야 될 거란 말이죠. 예, ACTFL OPI라고 돼 있으니까 이 단체 사이트를 가봐야 될 겁니다. ACTFL 가보죠.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라는 ACTFL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심지어 이 단체 ACTFL이라는 단체가 사용하는 그 레벨 있죠. 요 레벨, 요거요. 예.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레벨이라는 가이드라인은 FSI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요거는 조금 제가 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중간 단계는 띄워놓도록 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자료를 찾아가다 보면 LTI라는 단체를 알게 됩니다. 이 LTI가 뭐냐면 Exclusive Licensee of ACTFL이라고 써요. 그러면 ACTFL에서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너네만 써라라고 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뭐냐면 ACTFL에서 문항을 개발을 하면 그 문항을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LTI입니다. Language Testing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Exclusive License라고 되어 있죠. 이 단체에서만 ACTFL에서 제공하는 문제를 가지고 테스팅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럼 결국 OPI에서 제공하는 그 OPI 테스트 센터에서 내가 녹음한 시험들은 STFL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LTI로 가는 거예요. 이 LTI라는 단체에서 채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하느냐? 네, 길게 제가 설명했는데 여기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있어요.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가? 예, 이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나요? 네. How long does it take to become proficient? 얼마나 유창하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가 하는데 여기 보면 language group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어 영어 사용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쉬운 언어 그룹들을 1그룹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어려운 그룹을 4그룹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4그룹에는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 들어가 있네요. 한국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한국어 사용자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면 당연히 우리한테 가장 먼 영어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추정을 한번 해보면 자, 또 몇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length of training, 트레이닝 기간, 훈련 기간은 16주, 24주, 44주, 그 다음에 뭐 80에서 92주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내가 언어를 얼마나 잘 배우느냐에 따라 적성에 따라서 또 나뉘어요. 미니멀 애프티튜드, 적성이 낮은 경우, 적성이 중간적인 경우, 적성이 아주 나는 언어가 적성이야. 조금만 공부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해라고 하면 이 테이블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언어가 영어 배우는데 말은 젬병이었다. 한국어도 우리말도 뭐 4살 넘어서 한국어를 떼기 시작했다. 입을 벌려서 엄마라고 말한 게 2살 이후다라고 하면 미니멀 애프티튜드, 여기 이 테이블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기준했을 때 우리가 오픽에서 컴퓨터로 시험 칠 때 가장 받을 수 있는 높은 등급이 뭐라 그랬죠? 여기 Intermediate High입니다. Intermediate High예요. 그럼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걸 보면 Intermediate Low, Mid가 있고 Intermediate High가 있죠. 여기를 봤는데 내가 언어를 배우는데 말을 배우는데 젬병이야라고 하면 44주가 투입이 되고요. 내가 평균이라고 했을 때는 24주. 그 다음에 나는 영어 타고났어. 말 배우는 건 타고났어. 라고 할 때도 24주가 걸립니다. 그러면 44주에서 24주, 최대 44주 아니면 2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 걸려서 투입을 해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어학연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정리를 한번 하고 하죠.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자, 우리가 말하는 OPIC이라는 시험을 가지고 어학연수, 어학 능력의 목표를 한번 정해봤고요. 그 OPIC 시험은 ACTFL이라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시험을 본다 그랬어요. 평가 자료가 여기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ACTFL 단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LTA라는 단체가 평가를 하는 거고, 이 LTA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언어 능력에 대해, 언어 구사 능력에 따라 적성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가 테이블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근거를 좀 많이 여러분들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언어를 공부하는데 이 어학 연수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죠. 내 목표가 지금 수준이 어떻기 때문에 내 목표를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서 이 기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